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 개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 한 명만 걸리면은 다 참. 예. 물론 건강이 괜찮은 사람은 괜찮지만 또 또 혹시라도 또 예 코로나 걸리면 좀 몸에 잘 안 맞는 사람들 많이 고생할 수 있으니까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지 말고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의 챕터 3, 챕터 3, 음, 챕터 3, 재료의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음, 음, 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써서 기계를 만듭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 금속을 쓰죠, 금속.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얘기하면 금속도 쓰고 비금속도 쓴단 말이에요. 그 금속 같은 경우에 순수 금속, 스틸, 아연, 아연이라는 건 강은 스틸이라고 그러고, 철은 아연, IRON 라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비철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금속이 아닌 비철 같은 경우는 세라믹 뭐 이런 걸 쓰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미국에서도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과 스틸 앤드 아이언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소비되는 금속의 종류가 철과 스틸 앤드 아이언으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공학 개론에서는 참 개론에서는 우리가 너무 자세한 내용은 금속 재료학에서 배우고, 여러분들 우리는 기계공학을 배우기 위한 기본 기계공학 개론이라고 그러죠. 개론에서는 거의 이제 스틸 앤드 아이언만 다룰 겁니다. 자, 그런 재료의 기계적 특징.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철은 어때요? 강해야죠. 강하고, 이제 철의 종류를 이제 두 종류로 나눠 넓게 생각해서 소프트한 거 없고 하드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소프트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루미늄이나 구리처럼 좀 무른 거, 단단한 것은 강한 거.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재료의 금속의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를 기계공학에서는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처음에 나온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응력, 얼마나 철이 단단하냐. 밑에 경도도 이제 나오는데, 응력, 변형률 관계, 경도. 그다음에 온도가 기계 재료에 미치는 영향, 그래, 온도 특성,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자, 봅시다. 음, 음,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Mechanical Property in Design and Manufacturing. 설계와 제조에 있어서의 기계적인 특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려면은 그 기계를 구성하는 재료의 어떤 기계적인 특징들을 알아야겠죠. 또 manufacturing,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로 어떤 쇠의 기계적인 특성을 알고 해야 되겠어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엔진을 만드는데, 엔진을 열에 약한 금속, 예를 들어가지고 구리나 이런 걸 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건 왜? 엔진에서 고온 고압에
그 연료, 그 가솔린과 공기의 혼합체를 태워서 거기에서 동력을 발생시키는데 높은 온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동차가 뭐 오랫동안 운행을 하다 보면은 엔진 도가 없어지겠죠. 녹아서 자동차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또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그런 기계적인 특성을 구비한 재료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읽어봅시다. 재료의 기계적 특성이란 응력이 가해질 때, 응력이라는 것은 의부의 힘이 가해질 때의 재료의 성질을 나타낸다. 응력, 의부의 힘이 가해질 때 재료가 그 힘을 과연 지탱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가장 큰 기계적인 특성입니다. 자, 기계적 특성은 뭐냐? 이제 깊이 들어가서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은 탄성 계수, 연성, 경도 및 다양한 강도의 측정치를 나타낸다. 자, 뭐냐? 탄성 계수, 연성, 경도 및 다양한 강도의 측정치를 나타낸다.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변하지만 설계자가 원하는 기계적 특성은 제조 과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뭐냐? 이 설계자가 기계를 설계할 때 설계자가 원하는 기계적 특성과 또 제조 과정에서 내 그 어떤 쉽고 어려운 점. 그러니까 설계자가 원하는 기계적 특성을 제조 과정에서 그대로 교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A와 B가 틀리기 때문에. 즉 설계자, 제조자가 서로 다른 목표를 인식해야 된다. 즉 설계 목표를 구현은 하지만 재료가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빨리 그리고 쉽게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어? 저 뒤쪽에다가 뭐 보이지도 않는 쪽에다 저 나사로 주워놨다가 그 나사가 망가졌는지 잘 작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도대체 체크를 할 수 없다 이러나 그러면은 이건 설계를 잘못한 거죠. 네, 그런 내용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앤 스트레이션,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릴레이션십. 이것은 자,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응력과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십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이제 그런 내용을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풀어서 쓸까요? 이렇게 합시다. 얘기를 응력과 변형,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십 이렇게 풀이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응력. 자, 그러면은 이 응력과 변형률의 그 관계식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응력하고 변형률을 자세하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응력의 응력, 말 그대로 역하면 힘이죠, 힘. 이 응력에는 재료가 받을 수 있는 힘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은 세 가지는 인장, 압축, 전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장은 뭡니까? 인장, 텐사일, 늘리는 거.
늘리는 거, 압축은 말 그대로 재료를 압축시키는 거, 양쪽에 힘을 가해서 스퀴징, material, 스트레칭을 늘리는 거, 바깥쪽으로 재료에 힘을 가해는 거, 늘리는 거, 또 스퀴징 압착시키는 인장력, 압축력, 전달 능력, 시력, causing adjacent portion of the slide adjacent each other. 이거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stress strain curve based relation that describe mechanical property for all three types. 세 가지 응력에 대한 기계적인 특성들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관계,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식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응력과 변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자, 여기서 응력, 응력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인장, 압축, 전단, 인장, 압축, 전단, 처음에 인장 시험, 인장은 이 그림을 보면 압니다. 양쪽에서 힘을 가해서 외부적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Studying the stress-strain relationship, especially metals, 특히 금속의 인장과 금속의 응력과 변형률 관계를 결정짓는 실험이다. 인장시험이라는 것은 in the test, 힘, pull the materials, elongate it. 시험에서 pull,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양쪽 끝에서. 그래서 재질을 늘리고 이 양쪽 끌어당기면은 길이는 이렇게 늘어나는 대신에 이 전과 후의 그 다이아메터 직경은 줄어들죠. 그것을 그 특징은 양쪽 끝단에 인장력이 작용할 때 재질의 길이는 늘어나고 길이가 늘어나고 직경은 작아진다. 당연히 동일한 그 부피를 가진 재질이기 때문에 인장시험에서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그림 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재료의 메케니컬 프로퍼티, 재료의 기계적인 특징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가면은 재료역학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재료역학. 재료에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재료역학이라는 것이.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현대 그 광주에서 그 아파트 붕괴 사고 있었던 현대에서 그 아파트 현대산업개발에서 진 아파트가 그 공사 과정에서 그 우리가 그 무너졌죠. 그때 재료에 가해지는 힘이 오버돼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런 그 재료의 그 기계적인 특성을 다루는 과목이. 그래서 이것이 그 여러분들 그 앞으로 2학년, 3학년 가면은 재료학이라고 또는 정력학 이런 과목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장압축 전단의 그 특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잘들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인장시험은 그러면은 인장시험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써가지고 인장시험을 하느냐. 이것은 ASTM이라고 여기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미국 그 재료시험학회 American Society ASTM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 규정제 어떤 시편
어떤 그 시험 시편을 가지고 이 인장 시험을 해야 되는지 그걸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규정을 그게 이제 이게 인장 시편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그 디멘전 이런 건 여러분들이 여기 ASTM 미국 그 재료학교에 그 코드집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52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인데 텐사일 테스트 인장 시험 기계 이제 뒤에 보면 인장 시험 기계가 어떤 기계 종류가 있는지 한 국내에서 쓰는 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보시고 간단한 구조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시편인데 시편 유효 아래를 꾹 붙잡고 아래 방향과 윗 방향 있죠. outward direction으로 힘을 가해 주는 겁니다. 힘을 가해 줄 때 이게 이제 테스트 스페이싱 시험편 이건 이제 유효고 아랫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만한 힘에 의해서 이 시편이 그 부서지는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장 시험. 자, 그래서 인장 시험의 이제 과정들을 여기서 그 조금 인장 시험의 그 텐사일 시퀀스의 과정들을 여기서 이제 표시를 했는데 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길이를 L0, 그 다음에 유니폼 엘롱게이션, 천천히 하중을 작용하고 그때 면적이 즉 이 유효가 아래 그 면적이 줄어들고 세 번째는 맥시멈으로 최대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만큼 맥시멈 늘어나고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더 하중을 계속 이제 늘려나가면 어느 순간에 이 중간 부분이 이런 그 목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부서지기 시작해요. 이게 네킹 현상이라고 해요. 네킹. 목줄대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 그 다음에 더 하중을 가했을 때 결국은 프랙처, 파괴가 일어납니다. 파괴가. 자, 그래서 이 파괴가 일어난 후에 그 마지막 그 길이는 LF 파이널 렌스 마지막 그 길이가 되고 여기서 뭐 L0는 처음 이니셜 그 길이 렌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실험에 의해서 노미널 공칭 변형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그 변형률 노미널 공칭 변형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이거 이제 그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define at any point in the test 어떤 점에서 E는 elongation 아니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은 L은 length at any point 어떤 점에서의 그 늘어난 어떤 점에서의 길이 L0는 오리지널 게이지 렌스 그래서 공칭 변형률을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쓰세요.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으로 해가지고 공칭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공칭 변형률을 이런 그 정의로 E 있고 L 제로분의 L-L0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길이겠죠. 늘어난 길이. 이건 원래 길이하고 이것을 우리가 공학에서 공칭 변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속의 이제 그 두 가지
스트레스는 세로축, X축은 strain, 변형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금속의 그 인장 시험에서 나타나는 응력과 변형률 선도라고 합니다. 응력과 변형률 선도. 앞으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변형률 선도는 지금 이 특징을 보면은 거의 그 직선, 즉 리니어, 선형적으로 변하죠. 선형적으로는 별거 아니고 라인이라는 직선 라인처럼 변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굴곡진 전혀 이 형태와 다르게 나타나죠. 이건 뭐냐? 우리가 그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elastic region이에요. elastic region. 탄성력.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소성력이에요. 즉 탄성과 소성. 이 참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 탄성과 소성의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 금속의 일라스틱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스프링 하죠, 스프링. 스프링은 어때요?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원위치하죠. 그것처럼 금속이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변하는 힘을 가하면 변했다가 힘을 제거하면 원위치되는 거. 그게 탄성력이 탄성. 그리고 소성력이라는 것은 금속에 힘을 가해 가지고 가한 힘을 제거해도 원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그 금속 그 플레이트 판 같은 것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변형을 시키면은 이게 변형된 상태로 있어야지, 이게 원위치하면은 도대체 기계를 만들겠어요? 못 만들죠. 그래서 탄성력과 소성력이 있는데, 탄성력은 탄성력대로 기계적인 장점이 있고, 또 소성력은 소성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처럼 이게 이제 일라스틱이잖아요. 탄성력, 이게 소성력인데, 맥시멈 로드, 이 최대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건 프랙처. 이 가다가 여기서는 결국에는 엄청 힘을 가하면 파괴가 되죠. 파괴죠. 프랙처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탄성력에서의 응력 변형률 선도. 탄성력에서는 응력 변형률 선도는 선형이다. 아까 여기 보시면 직선이죠. 라인. 선형이다. 또 그다음에 이 탄성력에서는 후쿠이 법칙이 작용합니다. S equal large E times E. E라는 것은 여기에서 아까 이 S는 응력은 탄성계수의 변형률, 변형, 뭐 여기가 나와 있는 S, 여기에서의 이 S죠. S, 그다음에 E 변형률. 후쿠이 법칙에서 S 이꼴 보통 시그마로 쓰는데,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다. 이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식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그마 있고 아니 하여튼 이 후쿠이 법칙이 많이 씁니다. 여기서 E는 탄성계수라는 것은 모듈러스 일라스티시라고 그러는데, 모든
재료에 따라서 고유한 탄성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마다.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페이지 탄성 계수가 50 계수 표 3의 1번. 여기 써놨네요. 탄성계수라는 여러분 54페이지에 이걸 참조를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강성 측정지다. 재료에 따라 타고난 그 고유 수치라고, 고유 수치. 타고난 재료의 고유 특성치 스티프니스라고 하는데 스티프니스 고유 특성치입니다. 그래서 재료마다 다른 고유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4페이지 3의 1번 보면은 여러분 교과서에 각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드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일드 포인트, 이제 항복점 여러분들 정의를 꼭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여기서 Y라고 표시된 이 점은 뭐냐면은 탄성에서 소성으로 변하는 점. 여기서까지는 탄성력이고 여기서까지 소성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Y, 이 변하는 이 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항복점이에요. 일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력이 증감에 따라 소성 변형이 시작되는 점에 도달이 된다. 즉 선형적 탄성 변형이 끝나게 된다. 이 점을 항복점이라고 한다. 응력이 증감에 따라 소성 변형이 시작되는 점에 도달하게 된다. 즉 선형적 탄성 변형이 끝나게 된다. 이 점을 항복점이라고 한다. 일드 포인트. Yield point Y는 can be identified the change in the slope and up and in the linear elongation. 여러분 이 보면 이 슬롭 경사가 전혀 틀리죠. 그것을 항복점에 이렇게 보시면 change in the slope 경사도가 완전히 틀려지고 그 다음에 other names of yield point 항복점의 다른 이름은 yield stress, elastic limi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elastic limit은 탄성 한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항복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그러냐? 항복점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성력이에요. 소성. 자, 항복점, 소성력 이제 소성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속이 어떤 일라스틱 탄성
영역의 특징과 전혀 다른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제 가장 큰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봐서 알겠지만 항복점은 소성 변형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소성력에서는 응력 변형률 관계가 후쿠이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 응력 변형률 관계가 당연한 얘기죠. 왜? 뭐 아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후쿠이 법칙에서는 이게 선형적으로 변하죠. y 꼴 ax처럼 1차 식의 관계로.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디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영역에서는 선형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성력에서는 항복점은 소성 변형의 시작을 나타낸다. 소성력에서는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가 후쿠이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 하중의 항복점을 지나 증가하게 되면 늘어나 길이가 전보다 빠르게 길어지고 결국 커브의 경사가 급격하게 변화한다. change dramatically. 이제 그걸 이제 이 그래프에서 맥시멈 로드를 지나면 급격하게 감소된다. 그래서 결국은 파괴가 된다. 이런 특징을 이제 그래프를 사용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프 자체를 그려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그 특징을 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인 내용들을 항복점, 그 다음에 소성력. 하여튼 그러니까 앞으로 탄성보다도 우리가 기계공학에서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공부합니다. 소성 변형. 뭐 선반, 레스 선반, 그다음 밀링 머신, 드릴링 머신, 모두 이런 것들 다 기계를 한번 가공하고 나면은 원래의 상태에서 변형된 상태로 있죠. 기계 재질이. 그게 이제 소성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잘 이제 소성 변형을 보시고 이것도 이제 그 아까 그래프에서 조금 더 그 발전된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잠시만요. 그로부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의 그 관계가 똑같을 수는 없죠. 재료에 따라 다 틀리죠. 재료에 따라서 이 그래프 형태가 다 틀린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완전 탄성의 케이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재질에 따라서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이에요. 완전 탄성, 응력, 완전 탄성, 응력과 변형률. 완전 탄성에서는 당연히 직선이겠죠. Behavior is defined completely by the modulus of elasticity. The fracture rather than yielding to plastic flow. 쭉 직선. 그래서 이런 재질들은 뭐가 있느냐? 브리틀 머티리얼, 브리틀하면 깨지기 쉬운, 프레기사일 이런 뜻하고 똑같은데 그 재질이 무엇이냐? 세라믹. 세라믹 특정. 세라믹이 그 그릇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완전히 깨져버리죠. 그 세라믹 또는 많은 종류의 주철도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기회적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거 또 열경화성 중합체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룰지 모르겠는데 서모세팅 폴리머 열경화성 중합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 탄성의 응력 변화 관계가 성립한다. 직선 elastic 완전 탄성 perfectly elastic 그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두 번째 스트레스 레인 릴리스 elastic and perfectly plastic 이 경우는 elastic 이 경우는 플라스틱 완전하게 플라스틱 직선 경우로 그래가지고 또 플로우 커브는 이렇고 material will like this when the heat is sufficient at high temperature above recycle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만 하세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elastic and strain hardening 그래서 스트레스 훅 슬로우 인 elastic region에서는 elastic region에서는 후크의 법칙에 따르고 릴레이된 플로우 커브스 키가 뭐 제로보다 n이 0보다 크다. 그게 이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독타일 materials 독타일 material behave this way when cold worked 여기서 우리가 그 strain hardening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strain hardening하고 cold work 이게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자, 인장은 끝났고 압축 시험. 인장은 늘리는 거고 압축은 그 반대죠. 압축. 스퀴즈 압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장 관계를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면은 압축 관계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당연히 압축 시험은 양쪽을 이렇게 끝단에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작아지고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다이아미터, 직경이 늘어나죠. 실편은 길이가 줄어들고 직경이 커진다. 압축 시험에서 이 압축 시험에서도 이제 그 기계를 써가지고 그 테스팅 머신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거 수치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축 시험, 그 다음에 이건 압축 시험 설비. 아까 그 인장 시험 기계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반대로 유효 아래에서 저 시편에 힘을 가하는 거죠. 힘을 가해서 그 수치를 구하는 거 이제 압축 시험 설비고. 자, 이거 봅시다.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인 컴프레션 압축에 있어서의 그 스트레스 응력은 뭐냐? As specimen is compressed 압축됐을 때 시그마 이퀄 F. F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위에 아래하고 작용하는 힘을 A0는 오리지널 에리어 원래의 그 넓이로 넓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응력, 스트레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인은 마찬가지로 변형률 2로 표시했는데 H만 H로 H는 뭐예요? H 높이 H로는 원래 높이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변형률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인 컴프레션 압축 응력과 변형률 선도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써놓읍시다.
압축 교육, 응력과 변형률 선도. 자, 이거 이제 인장과 달리죠. 인장과 달리. 인장과 달리. 자, 자, 이것은 인장 시험의 변형률 선도와 틀리죠. 틀리게 표시했죠. 단면적이 증가함으로 소성력 그래프 형태는 인장 시험의 경우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 소성, 이게 이제 소성력이죠. 따라서 공측력은 훨씬 더 이렇게 높게 나타나죠. 이게 일드 포인트고, 이 쪽에서는 탄성력은 뭐 똑같은 선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밴딩,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취성 재료의 시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취성 재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하드 브리틀 머티리얼, 단단하지만은 두 가지 그 서로 반대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요. 단단하고 딱딱한데 깨지기가 쉬워요. 깨진다는 것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깨지는 재질이라는 얘기예요. 즉 세라믹 같아요. 세라믹. 사기이라고 그래. process elasticity, 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but little no plasticity. 소성은 전혀 없다. 약간이니까 거의 없다. Conventional tensile test cannot be easily applied. 일반적인 그 인장 테스트 같은 것은 쉽게 할 수가 없다. Other test by bending test. Specimen of rectangular cross section is positioned between the two supports and the load is applied at the center. Often tested by the bending test. 밴딩 시험은 할 수가 있어요. 즉 이게 이제 두 가지 취성 재료의 그 시험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단단하지만은 깨지기 쉬운 재질이다. 또 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의 소성은 없다. 그다음에 밴딩 테스트, 가끔 밴딩 테스트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밴딩 테스트. 그럼 밴딩 테스트, 어떤 밴딩 테스트가 가능하느냐? Bending rectangular cross section results in both tensile and compressive stress in the material, initial load and highly stressed and 뭐 stress. 뭐 이렇게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 전형적으로 재력학에서 힘을 가했을 때 이 재질이 처짐 양, 그리고 이 축에서의 처짐 각도, 이제 이런 걸 구하는 게 이제 정력 각도는 재력학에서 많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때 가서 하시고, 자, 그러면은, 자, 잠깐 여러분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그래서